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15도에 머물면서 종일 좀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내일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들 준비하셔야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이 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이 내용 함께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2022 원주 영화제가 원주 한라대학교에서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지역의 종합예술제죠. 원주예술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가 휴가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죠. 워케이션의 성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현황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물색에 나선 춘천시가 도청사 후보지를 강원도에 전달해서 이 청사 후보 지역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춘천시는 최근에 자체적으로 분석한 도청사 신축 부지 대상지를 강원도에 전달했고 민선 7기에서 결정되었던 이 캠프 페이지를 비롯해 5곳을 선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의원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군청 소회실에서 2023년부터 26년까지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 여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방안을 놓고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의정비 심의는 의정활동비 이외에 이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되고 있는 월정 수당액의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재생사업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최근에 좀 이것이 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요. 이에 대한 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지현 원주시 의원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죠. 김지현 의원 연결해서요.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의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먼저 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최근에 우여곡절 끝에 원주시 조직 개편에 대한 그 본회의가 통과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조직 개편안도 이제 단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좀 다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마무리되지 않았었다라고 좀 이야기가 들렸었어요. 이제 뭐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일단 뭐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이제 통과가 되었고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시의회 조직 개편이 남았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변경됐는데 건설도시위원회가 이제 문화교통국을 포함하고 환경위에서 환경국을 가져가는 형태로 돼서 지금까지 원주시가 이제 건설도시위원회였다면 이제 이름이 이제 건도위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예. 문화도시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도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도위. 예. 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예. 네. 근데 이번에 그 여야 간에 좀 굉장히 입장차가 컸었어요. 좀 그렇죠. 제일 핵심이었던 것이 교통과 문화를 어떻게 한 곳에 모아두느냐. 제일 그렇죠.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네. 이 과정 좀 어떤 그 의견이신지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주제로 넘어갈까요? 저는 사실 이제 문화나 요번에 이제 조직 개편을 보면서 문화나 관광 이런 것 쪽이 이제 많이 약화가 되고 이제 경제를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친기업적인 도시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통해서 반대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제 쪽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이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겠고요. 지금 관련된 내용도 뭐 저희가 계속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연관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 경제를 그렇죠. 중시하면서 문화 사업을 좀 약간 좀 더 이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재생하는 사업 최근에 또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이 아카데미 극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원주시에서요. 네.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작년에 이제 시민모금과 지지 선언을 통해서 원주시가 매입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올해 1월에 매입을 확실하게 완료했고요. 네. 3월에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8월까지 활용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8월 중순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을 권고한 상황이죠. 뭐 그 후에도 저희는 계속 백인 토론회, 아카데미 정원 만들기, 시민 제안 프로그램, 아카데미 공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예. 최근에는 강원도 예술인 전시가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필름 명타기를 이용해서 직접 산영하는 필름 클래스도 시작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뭐 지난 8월 중순에 시장 측 인수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을 권고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광수 시장도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금 이제 그 인수위원회와 좀 거의 비슷한 그 생각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좀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재생 사업을 목적으로 원주시가 매입까지 완료했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변화가 또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이유라고 이제 보십니까? 그 인수위에서는 이제 문제점과 평가를 두 가지의 의견을 냈어요. 그게 네. 이제 보면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인수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청하지도 않았던 등록문화재 신청에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43.5%의 시민이 찬성한 시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이제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뭐 그 의견을 가지고 이제 원광수 시장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문화유산 그 거리를 중심으로 이제 일단은 문화재적 가치를 따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도시 재생 전체적으로 묶였던 거죠. 네네네.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설문조사가 43.5%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절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충분히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원주에서 이제 근현대적 건축물로서는 가치가 이미 검증 끝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사회 문화적 입장에서 보면 그 6.25 전쟁 이후에 재건된 원주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원주의 대중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시민들의 기억 속에 담겨 있는 공간이죠. 하물며 저희 세대도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학예회나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서 했던 이런 문화의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로 또 보면 이제 원도심을 둘러보면 상시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네. 아카데미 옆에 세워지는 문화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을 불러 모으고 상시적인 문화 공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그
원주시에 정말 필요한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시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1억 원이 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바람이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난해였죠.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는 꼭 지켜야 될 문화유산으로 원자 아카데미 극장을 또 네. 선정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좀 시장직 인수위원회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 네. 사업 중단을 공고한 이유로 이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그에 반해서 활용도는 떨어진다라는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이 부분도 이제 경제성이 좀 더 많은 네. 비중을 두고 네.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만은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대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뭐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문화 쪽에 다이나믹 축제도 그 이틀을 줄였거든요. 네. 네, 이제 경제적인 효과는 많을 때는 일주일에 200억씩 냈던 축제거든요. 네. 다이나믹 축제가. 그런 형태로 6억을 아끼려고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건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이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경우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금액으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8월에 연구 용역을 마친 기본 구상을 마쳤다고 봐야 되는데, 예. 보면 이제 재정이 투입 관련돼서는 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 60억 중에 39억을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21억 원을 원주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온 상태예요. 예. 근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사업 규모가 맞는 운영 사업비 지출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원주시 재정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이제 예. 확대 해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그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렇다면은 재생 사업을 중단하고 뭘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주차장을 좀 이야기하던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을 그냥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이게 경제의 논리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애초에 그 아카데미 극장을 매입할 때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용도가 어느 정도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좀 불규칙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실험 형태로 진행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 아카데미 극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과 관련된 문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점차 이제 계획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거기서 인수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그분들에게 되게 이제 사업을 더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는 걱정거리를 만들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 몇 년 전부터 시민들이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여기에 또 시에서도 동의하고 매입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론이 이 주차장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요. 좀 예. 굉장히 허무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그런 잘못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 국장 재생 사업 좀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보면요, 그 보조금을 통해서 불규칙적으로 그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건지, 뭐 리모델링이 되는 건지, 시민들도 이제 혼동 풀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원주시가 매입이 완료를 했고, 보다 많은 이제 시험 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최소의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내년이면 아카데미 극장이 개관한 지 60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축하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과 상시적인 행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광수 시장도 뭐 좀 수기 과정을 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뭐 결론이 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좀 향후 이 방안 좀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신지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은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오늘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시의원님들도 거의 많은 분들이 이 아카데미 재생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광주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리모델링 이후 운영비가 관련돼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네. 원도심 활성화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의 수기 과정을 계속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의 중단 공고도 받아들이면서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들인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 점진적 변화냐, 판을 뒤집는 것이냐, 이건 네. 완전 다른 거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현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 14일에 2022 원지영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취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2 원지영화제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인 14일 오후 3시에 제1회 원주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한라대 아트홀에서 3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영화 그 첫 발자국이란 주제로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의 높은 세계적 위상은 초기 한국 영화가 있었던 덕분일 텐데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초기 한국 영화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주의 공식적인 첫 영화제로서 또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을 위한 장이기도 했고요. 한국 영화의 뿌리를 지켜왔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원로 배우들을 위로하고 축하하는 자리의 의미가 컸습니다. 보면 누구나 알만한 영화배우 정혜선, 엄유신, 조상구 등의 유명 배우들이 자리했고요. 또 주최 측은 상반기 진행됐던 원주 청소년 영화음악제의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이어서 영화제를 열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좌석이 꽉 찰 정도로 영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재능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1970에서 80년대 인기 배우로 활동했던 한지일과 엄유신이 이번 원주 영화제의 홍보대사를 맡았는데요. 모든 영화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축제 추진을 맡은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김장환 원주 지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타이틀이 2022 영화 그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높은 우리 한국 영화의 그 위상이 지나간 우리 배우님들의 격려하는 차원이고 또 원주에서 영화의 발자취를 처음부터 오늘 끝에니까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된 거,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된 것 이러고 나아가서는 원주에 있는 그 영화를 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가지고 또 시나리오라든가 연기라든가 또 영화 음악이라든가 해서 나아가서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심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취지이고 기대입니다. 네, 이번 영화제 전체적인 구성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여느 영화제와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요. 레드카펫, 시상식, 영화 포스터 전시,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영화제가 진행된 건물 앞에는 한국 영화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영화 포스터 전시가 진행됐는데요. 이 포스터 전시로 둘러싸인 레드카펫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주최 측은 유명한 스타가 아니어도 영화인이라면 누구나 이 포토존에 서고 또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레드카펫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레드카펫을 밟고 또 포토존에 선 후 영화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가 꾸며졌습니다. 또 수상식과 지역 가수의 밴드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요. 영화제를 찾은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행성군에서 왔고요. 저희도 행성군에 이렇게 영화에는요. 앞으로 원주하고 행성하고 함께 진짜 대한민국의 영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영화 원래 좋아하니까 저희 강릉 영화제가 이번에 취소가 됐어요. 없어져갖고 원주 영화제 제가 좀 보려고 왔어요. 그 개막작 그거 무슨 무성 뭐 한다 그래갖고 그게 좀 기대가 돼서. 원래 제가 영화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다가 이제 계속 영화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영화제에도 제가 많이 참석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자, 2022 영화제였고요. 또 내후년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에서는요 워케이션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중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문규 관광 마케팅 실장 연결하도록 하죠.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워케이션, 워크, 일하다와 베케이션, 휴가, 휴가지에서 일한다. 이 복합 용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관광재단에서 처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거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요 코로나가 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희가 만들었던 상품이고요. 예.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좀 먼저 이쪽에 투자도 좀 하고 어허. 많이 좀 했던 부분입니다. 예.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용어 부분은 원래 있던 거고요. 이거를 예. 좀 강원도식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휴가지에서 일한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워케이션 지금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산으로 출근, 바다로 퇴근이라는 개념으로 코로나 시국에 이제 재택근무보다는 워케이션을 좀 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평창과 고성에서 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 영월하고 양양, 그다음에 하반기엔 태백하고 삼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삼척은 마감이 됐고 태백은 11월 18일까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워케이션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 동반으로 오고 그다음에 워케이션이 끝나는 금요일은 또 바로 끝나고 지역 여행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워케이션은 주중에 3박 4일 과정을 하다 보니까 네. 지역 경계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몰랐던 지역만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같은 경우에는 화이통이라고 꽃으로 소통한다라는 꽃차 체험, 삼진구 체험 이런 부분들이 좀 인기가 있어서 지역 경계에 좀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워케이션이 굉장히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난 13일이군요. 2022 강원 워케이션 데이 행사도 열지 않았습니까? 기업들과 또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진행된 행사였습니까? 네. 7개 MOU 기업은 삼양식품, 두나무, SM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와이리얼 TV, 그린랩스, 소카 등 7개 기업이 좀 MOU가 체결이 됐고요. 예. 100여 개 기업에서 한 250명 정도가 워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12개 시군의 지자체와 또 워케이션에 관계 있는 기업 8개, 한 20개 부스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워케이션 상담을 했고 네. 이 상담 내용은 고스란히 올 하반기나 내년에 각 지자체에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강원도 관광재단은 참가자 유치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시군별 매력을 좀 잘 살려서 지역 특화형 워케이션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네. 이 작년에 참여했던 이 참가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87%가 이제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됐다라고 해서 인기가 좋았고요. 또 재충전뿐만 아니라 회사의 어떤 만족도 증가에 이끌다 보니까 모 기업에서는 여기 참가하려고 아파트 당첨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가 인기가 많이 있는 걸로 있고요. 예. 또 하나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국제 관광 조직인 아시아 태평 관광협회 파타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136개 관광 프로젝트 중에 저희가 이제 강원 워케이션으로 상을 받는 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뭐 참여하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고 또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또 국제 단체에서도 역시 그에 걸맞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사업을 좀 더 이제 확대를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좀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뭐 재단하고 각 지자체가 협업해서 강원도 특화 상품으로 계속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예, 이 부분 저희가 좀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좀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또 소식이 있는데 댕댕 트레인, 그러니까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여행 상품을 또 개발하신 것 같아요.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기차 여행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내용과 일정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국토부 승인을 거쳐서 이제 국내 최초 반려견 동반 전용 열차를 만들었고요. 네. 여기 전에 저희가 강원 댕댕 여지도가 좀 인기가 있어서 요걸 근간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의 반려견 동반 관광객을 강원도로 좀 유치하려고 만든 거고요. 네. 회차당 200명 한정으로 좀 당일치기는 영월이고요. 11월 6일, 11월 20일이고 그다음에 숙박은 정성군으로 1박 2일인데 11월 13, 14, 1월입니다. 그다음에 네. 12월 4일, 5일로 좀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는 반려견 행동 상담, 또 댕댕 트랙 기념 엽서, 뭐 이런 포토전 이런 부분도 있고 덧붙여 한국관광공사 사업 종료 후에는 그 펫푸드 기업이 좀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예. 기차 운영 거리에 따라서 무게를 강원도 내 동물보호소 기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주에도 수도권, 예, 제가 좀 가니까요. 질문은 수도권 주민들을 대선한다고 했는데 좀 중간에 원주에서 승차 가능한 겁니까? 네, 원주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네, 알아보도록 감사합니다. 하니까.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문교 관광 마케팅 실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이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